류현진이 토론토의 에이스로서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팀 승리의 주역이 되며 연패도 끊고 본인도 2승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은 볼티모어와의 경기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류현진이 고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볼티모어는 지난해 꼴찌팀인데 이 팀이 이번 시즌 무슨 일인 건지 양키스와 버금가는 공격력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볼티모어는 왼손을 상대로 팀 타율이 2할 8푼 6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볼티모어 타자들은 패스트볼, 커터, 체인지업을 상대로 장타율 5할 9푼 6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류현진에게 강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맞대결 상대도 볼티모어의 1선발 투수인 콥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토론토 빈약한 타선이 콥을 공략할 수 있을까 염려했었죠. 더구나 류현진의 도움이 공격수와 수비 핵심인 비셋이 부상으로 이탈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경기를 불안하게 시청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시작되고 그 불안은 맞아떨어져 갔습니다. 1회에 콥이 토론토 타선을 공 6개 던지고 맞춰버린 것입니다. 류현진은 1회에 20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특히 2번 타자인 산탄데르에게 공을 많이 던지게 되고 안타까지 맞아버렸습니다. 류현진은 5번 등판 모두 1회를 쉽게 넘겨보질 못했습니다. 한 이닝을 10개 이하 던진 적이 없습니다. 콥이 부러웠겠죠? 네. 볼티모어 콥은 2회에도 6개의 공만 던지며 짠물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류현진은 2회에도 16개를 던졌죠. 참고로 16개 정도 던진 건 매우 양호한 겁니다. 류현진이 못 던진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2회까지는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볼티모어에게 불운이 시작됩니다. 3회에 콥은 여전히 좋은 구위와 제구력으로 괜찮았는데 토론토의 타선에서 땅볼 안타가 2개가 나오면서 콥에게 위기가 생겼고, 9번 타자 젠슨의 타구에 투수가 발에 맞으면서 더 불편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아웃 2, 3루에서 1번 타자 비지오가 빗맞은 땅볼이 나왔는데 3루에 있던 구리엘이 영리하게 홈으로 달려들면서 홈플레이트를 먼저 터치하며 득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콥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두 정타도 아닌 땅볼이었는데 순식간에 실점도 하고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의 그리척이 들어섰습니다. 결과는 3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콥은 분명 좋은 투구를 했었는데 야구의 운이 토론토로 흐르는 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토론토는 3회에 볼티모어 1선발을 상대로 4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에게 매우 큰 힘이 되는 점수였죠. 류현진은 어땠느냐? 정말 류현진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구속은 못 미치지만 류현진의 장점이 모두 드러난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먼저 볼넷이 없었습니다. 4회 실점을 했던 상황에서 2루에 주자가 있었고 볼카운트가 3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그냥 1루를 채우고 다음 타자를 상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하며 안타를 맞았습니다. 네, 이게 류현진이죠. 비록 2일 실점하게 된 거지만 분명 절대로 볼넷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투구였습니다. 전문가들도 류현진의 이번 시즌 볼넷 비율에 대해서 정말 믿지 못하는 분위기일 정도로 경기당 볼넷을 많이 허용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볼티모어 타자들이 바깥쪽 체인지업을 노리는 걸 역으로 몸쪽 패스트볼을 많이 구사하면서 타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러자 타자들은 류현진에게 어떤 공이 올지 예상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 9명 중 단 3명만 류현진에게 안타를 때렸습니다. 특히 1번 타자는 좌투수에 매우 강하다고 알려졌지만 류현진에게 2, 3진을 당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또한 볼티모어 하위 타선은 류현진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번트를 시도하다가도 아웃을 당했습니다. 이미 다저스에 있었을 때 류현진을 공략하려는 방법들로 많이 봤었죠. 하지만 류현진은 번트 대처 수비도 매우 수준급입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6회인데요. 6회 첫 타자인 9번 타자에게 땅볼 안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1루가 되었고 1번 강타자 알베르토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이 선수를 또 한 번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게 되었고, 이어서 2번 타자 산탄데르는 류현진의 천적이 될 만큼 2안타에 1득점까지 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왔는데 류현진은 산탄데르에게 몸쪽 91마일 패스트볼을 던졌고 이 타구가 땅볼이 되면서 병살타로 이닝을 종료시켜버렸습니다. 류현진은 본래 삼진 잡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 땅볼로 아웃 카운트를 늘리는 유형의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플라이볼은 단 1개 나왔고 타구의 속도가 콥에 비해 훨씬 느리다는 분석으로 류현진이 얼마나 좋은 투수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토론토 수비진들도 흠잡을 데 없는 수비력으로 류현진의 호투를 도왔습니다. 병살타 2개를 깔끔하게 처리해 준 것은 매우 땡큐였습니다. 류현진은 86개를 던지며 6이닝 1실점으로 방어율도 3.46까지 떨어뜨리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타선은 이후에도 7회 1득점, 9회 2득점을 올리면서 최종 7대2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볼티모어의 타선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전날 슈어저를 상대로도 5득점을 할 정도였습니다. 류현진이 자신의 폼을 제대로 찾으니 지난 시즌과 다를 것 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달 성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현재 페이스는 이달의 투수상을 또 수상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8월 6일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8월 12일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8월 18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현재 3경기에서 방어율 1.06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2경기에서도 호투를 보여준다면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류현진의 경기는 기대할 만합니다. 상대했던 팀들도 승률이 매우 높은 강팀들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으니까요. 분명 류현진은 7월과 8월은 완전 다른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공인데 성적만 좋은 거라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도 올라갔고 제구력도 좋아지면서 커맨드도 돌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토론토 기자는 6회까지 5대1로 앞선 상황에서 류현진이 87개만 던졌음에도 7회 등판시키지 않은 것을 불만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는 몇 주 동안 휴식이 없을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펜의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선발 투수들은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것이 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5경기째이고 선발 투수라면 100개 정도의 공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네. 하지만 팬들은 오히려 4점 차였고 중심 타선을 상대했기 때문에 강력한 불펜이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깔끔했기에 몬토요 감독을 지지해줬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결국은 선발 투수가 중요하다. 오늘 류현진은 정말 대단했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키는 좋은 선발이다. 좋은 선발 투수가 있다면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이렇게 선발 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을 7회에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는 원래는 류현진이 등판하려고 했는데 7회 말 경기가 지연이 되면서 류현진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투수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스포츠넷은 불안한 출발을 했던 류현진이 다저스 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MLB.com은 클래식 류가 토론토에게 안정적인 선발 투수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팀이 연패로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이 에이스의 역할인데 류현진이 그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현진은 전체적으로 제구가 잘 됐다. 시즌 초반보다 몸 상태가 올라왔다. 구속은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았지만 공에 힘이 생긴 것 같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가장 약한 타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였다. 한 타자에게 계속 똑같은 구종을 던지는 것보다 바꾸며 상대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타이밍을 잘 뺏은 것 같다. 효율적인 경기를 진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제 류현진은 일요일에 템파베이를 상대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선수에게 당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날만큼은 꼭 복수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